안녕하십니까. 1동, 2동, 성포동 지역구 박대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여름은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1973년 기상청이 통계를 낸 이후 가장 길었다는 54일이 넘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하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 반입 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드론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 반입 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관련된 시정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 5분에 걸쳐 3개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활용품 사용이 늘면서 그만큼 쓰레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리가 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김해에 있는 재활용 선별업체입니다. 선별장에 재활용 쓰레기가 끝없이 들어옵니다. 선별 작업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꽉 차서 쓰레기가 도로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선별장 곳곳에 분류된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주일 정도 선별 작업을 거친 것들입니다. 150톤가량으로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처리될 곳이 없어 계속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화된 것보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처리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선별장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그럼 일회용 컵 사용되는 게 더 많아졌겠네요. 네, 훨씬 많아졌어요. 또 배달 음식 등의 수요 증가로 음식물에 오염된 폐비닐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폐비닐, 특히 문제인데 음식물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처리가 힘듭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와 방역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아쉬운 때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와 함께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해지면서 가능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깨끗한 분리 배출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일회용품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명절 때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름이고다 보니까 각종 피트병부터 시작해서 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부 일회용품은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일회용품은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거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재활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쓰레기 가운데 40%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추가 처리 비용이 들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깨끗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선택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청주시가 클린 청주 캠페인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생활 폐기물량이 줄고 재활용 폐기물량은 늘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분리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은 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비닐과 캔 등이 뒤섞인 재활용 폐기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50톤 규모인 재활용 선별장에 평균 70톤, 많을 때는 100톤도 넘는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폐기물 운송 차량이 줄지어 대기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초과돼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노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하면서 언제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도. 청주시가 클린 청주 캠페인을 시작한 뒤로 재활용 폐기물량은 지난해보다 1월에 29%, 2월에 31%나 급격히 늘었지만 정작 재활용되는 양은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잔재물은 한 번 더 분류 작업을 거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폐기되는 겁니다. 이미 선별시설이 포화 상태인 데다가 30여 명에 불과한 인력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잔재물을 포함해 처리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은 한 달에 1억여 원을 들여 위탁업체에 맡기거나 소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그걸 분리하는 그 선별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최종으로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선별장 등 시설 개선까지는 최소 3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에 화답할 청주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미 방송되었기 때문에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신 동영상은 타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 운영 자료를 받아보았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사정도 방금 전 보셨던 동영상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재활용 선별장 시설 용량 기준 최대 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은 1일 62톤, 월 1,550톤, 연간 18,600톤. 스티로폴 감용은 1일 3톤, 월 75톤, 연 900톤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반입량표를 띄워주시죠. 예, 저 표처럼 2017년부터 2020년 예상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자체처럼 계속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예, 다음 화면은 저게 2018년도에 우리 현재 가로 길게 쳐져 있는 저게 우리 시설 용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600톤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도에 이미 증가했고 1,000톤 이상을 초과했고 본격적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2020년에 현재 반입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약 6,000톤 이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 선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는 반입량이 증가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1일 작업 시간을 늘리고 휴일 작업까지를 하며 처리하고 있었고 현 상황에 인력 증원이 시급하며 현 시설과 규모로는 처리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과 함께 장상신길지구 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어서 재활용 선별 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화재 사고와 사망에 이르는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쓰레기 처리 대란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 센터를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시설 규모 등 시급한 개선 요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드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다음 첫 질문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드론에 의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본 의원이 성포동 예술광장 재정비와 일동 하모니마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토지정보과에 요청하여 드론을 이용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드론 방역 장면은 전국 최초로 우리 안산시가 드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 사진입니다. 본 의원처럼 동료 의원님 대다수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을 잘 활용하고 계시며 생생한 현장감과 의사소통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드론 수요가 많은 현 시기의 각 지자체들의 드론 활용 사례는 어떨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포항시 드론 이용해 야외 코로나19 방역에 나서 청주시 가축 전염병 방역 사각지대 드론을 해결, 전남경찰 폭우 태풍 등 수해 복구 지역 방역, 천안시 보은군 김천시 드론 관련 업무 협약, 지적 제조사 실종자 수색 등 무수한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드론 활용 사례는 산불 감시, 피해 조사, 산사태 현황 조사,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살포 사료와 시설물 안전 진단을 위해 도로나 건설 현장 관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드론 활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2년 전인 2018년부터 드론을 도입하고 운영하여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 부서의 드론 지원 요청에 대하여 362건이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용 건수는 그중 도시재생과가 절반에 가까운 140건으로 가장 활용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의 활용 사례와 드론의 기능 향상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시의 드론 활용 건수는 적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흡하기만 합니다. 안산시는 드론을 이용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야외 소독 및 방역, 풍도 대부도 긴급 행정 서류 및 의약품 배송, 공단 환경 순찰, 미세먼지 저감 같은 이런 순찰, 대부도 해안 순찰, 해양 환경 단속, 시화호 환경 감시 및 인명 구조, 청소년 드론 체험장 및 드론 경연대, 치매 환자 자살 시도 실종자 수색, 강력 범죄 방지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경찰서 등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저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혁신기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도시 문제 해결과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드론 전담팀 운영 등 드론 활용 확대의 요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곧 다가올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중수입니다. 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 반입 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재활용센터는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2007년 말 준공 후 2008년 1월부터 안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활용센터의 시설 처리 용량은 1일 93톤으로 재활용 선별 62톤, 스티로폼 감용 3톤, 폐지 압축 28톤이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재활용 선별 처리의 경우 운영 첫 해인 2008년 반입량은 1일 28톤으로 시설 처리 용량은 45%이시며 2019년도 반입량은 시설 처리 용량의 106%가 반입되어 주 6일 운용으로 정상 처리하였으며 선별률은 84%로 선별 후 재활용 판매 금액이 2019년도 경우 12억 3,1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2020년은 시설 처리 용량이 처리 용량 180%의 처리 용량이 증가하여 반입됨에 따라 지난 2월 선별원 6명을 증원하였고 평일 2교대 및 주말 근무 운영 등으로 증가한 반입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부속동 건물 화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 추경을 통해 화재로 인한 긴급 후속 조치를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분석하여 말씀하신 사항과 문제점 등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 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재활용 선별센터의 시설 개선 및 작업 용량 증설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시 재활용 선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박태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2018년부터 드론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위원회 중요 결정 및 현장 조사 업무, 지적 측량 업무 등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드론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담 인력 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현장 파악을 위한 항공사진 및 측량 등 토지 정보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열섬 지역 및 병해충 지역, 환경 오염 지역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열화상 드론 등을 도입하여 도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난, 재해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거나 장시간 또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드론을 통해 산불이나 불법 감시 등의 업무 지원 등 앞으로는 폭넓은 행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특화된 드론을 도입하여 도입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